함께하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하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춥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너무 쌀쌀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출근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날씨도 춥고 따뜻한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겠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추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세간에 떠도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아마 가끔은 내가 듣고 아는 것이 진짜 정말 사실일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는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또 이거 뭘 믿고 뭘 따라가야 될지, 또는 이게 정말 내가 이 질문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진짜 알았었는데 내가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 이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요즘은 왜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도 많고요. 네,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통해가지고 정말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정보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닐 거야 했는데 그걸 믿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헷갈려요,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사실일까 하다가도 이미 믿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요거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맷 데이먼 주연했던 영화에서 그쵸. 따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영화는 사실 재밌거든요. 그 영화는. 오늘은 영화니까요.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해봅니다. 리플리 증후군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일종의 반사회성 성격장애입니다. 자기가 이거 아닌데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아주 시끄러웠던 뉴스, 펜싱 선수 관련된 뉴스도 맞습니다. 있고 그랬었는데 원래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입니다만 원작 소설이 있죠? 네네. 이건 미국의 소설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시에서 유래되었어요. 소설 속에 있는 리플리는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거짓말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리플리는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재벌가인 친구 디키 그린리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키 그린리프를 죽이고 죽은 친구의 신분으로 그 인생을 대신 살아갑니다. 결국 죽은 그린리프의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도 사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상황에서조차도 리플리는 자신이 실제 재벌이라고 믿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래되어져서 리플리령, 리플리 효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예. 이게 근데 공식 명칭은 아니죠? 네네. 공식 명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반사회성 성격장애입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인데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재벌의 숨겨놓은 자식이다. 처음에는 이걸 거짓말로 했는데 나중에 그쵸. 자기가 그걸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 어떻게 그렇게 되나 싶기도 한데 근데 누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사실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거든요. 근데 이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된 말과 행동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타인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불려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원인이 있을까요? 네, 원인을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열등감, 불만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의 사회적 성취욕은 크지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되어 있을 때도 자주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처한 현실을 부정하고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꿈꾸는 것을 현실로 이루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공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했거나
또 부모나 다른 어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거나 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어떤 공허함이나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연극성 성격장애에서도 자주 언급되어집니다. 아, 이게 반사회성 성격장애하고 연극성 성격장애가 다른 겁니까?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물론이죠. 병명으로는 다른데 이 예. 리플리 증후군 안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다 들어있다? 보시면 예. 연극성 성격장애에는 연극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관심과 애정에 목말라서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의 관심을 끌고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관심을 끌어도 이게 좀 오래 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탄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력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심 받기 위해서 그 거짓이라든가 이런 것만 꾸준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 A가 있다고 상상을 해볼 때 이걸 사실 언뜻 그 특정 A를 보면 잘 모르는데 이걸 어쩌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 꽤 멋있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하는 그 매력적인 요소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예.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하고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솔깃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특정 A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내 말에 반응하는데? 이러면서 나의 말을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망상장애 환자들처럼 이 망상을 실제로 믿는 거죠. 이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과 다른데도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또 스스로는 스스로가 의심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사회와 그 건강한 교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지만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현실은 뭐 이렇게 호텔 종업원이지만 내 친구처럼 재벌가의 아들이고 싶어. 이렇게 되면 노력 없이 그 어떤 상황에 이르려고 하고요. 그 상황을 내가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사기 범죄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거하고 관련돼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리플리 증후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참 안타깝지만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일단 병을 치료하려면 내가 병에 걸렸어 하는 병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치료를 통해서 극복해야 하는데 사실 이걸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 말씀 들어보고는 드는 생각이 꼭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일단 치료는 어렵다 이거네요. 네. 근데 좀 전에 꼭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적어도 누군가 타인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본인이 스스로를 사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그것도. 네. 제가 무지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심리 상담을 하시니까요. 이런 리플리 증후군 관련해서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도 계신가요? 정확하게 본인이 제가 리플리 증후군입니다라던가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예. 그게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탄로나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을 이제 부모나 다른 이제 기관에서 의뢰가 되어져서 근데 이제 그것이 더 많이 발전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범죄자가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어렵다라고는 했지만 끊임없이 관심과 안정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어떤 망상과 불안을 없애기 위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장기적으로 진행한다면
희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제가 오늘 또 이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간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을 무턱대고 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위를 판단하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위해서 가져왔었습니다. 예. 또 모든 성격 장애가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했던 환경에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환경에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더 마음 써주셨으면 하고 제가 오늘 이거 가져왔습니다. 예,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만 결국 이 심리 관계된 여러 가지 징후들이라든가 증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어릴 때의 성장 과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부모의 양육 태도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참에 제가 또 추천해드리는 건 소설도 재밌습니다. 원작 네. 소설도 재밌고 맷 데이먼, 주드로, 기네스 펠트로 나오는 영화도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저 영화에서 이게 나왔구나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